월세 대신 다른 걸 달라고요? 잘생긴 대학생과 외로운 여자 집주인. 처음엔 우연이었지만 지금은 위험합니다. 금기와 욕망 사이 그들의 밤이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밤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민우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양손에 들고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낡은 벽돌 담 사이로 이끼가 낀 담벼락이 이어졌고 그 끝에 전세월세 문의 환영이라는 종이가 붙은 하얀 2층 집이 보였습니다. 그가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천천히 열리며 중년의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블라우스와 긴 치마를 입고 있었고 묘하게도 시선이 따뜻하면서도 계산적이었습니다. 민우 씨죠? 방 보러 오셨다 들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고 서연은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풍경화와 젊은 여자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어쩐지 그 얼굴이 서연과 닮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방 구조를 살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월세가 이렇게 저렴한 이유가 있을까요? 서연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는 분이 좋아서요. 대신 규칙은 꼭 지켜주셔야 해요. 그녀는 엄격한 듯하지만 어딘가 쓸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민우는 그녀의 손끝에 묘하게 시선이 끌렸습니다. 가늘고 창백한 손가락이 서류 위를 천천히 움직일 때마다 왠지 모르게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방 안은 작고 깔끔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뒤뜰이 보였고 작은 장독대와 고양이 한 마리가 햇살을 쬐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짐을 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여기선 꼭 공부에 집중하자. 괜한 일에 휘말리지 말자. 하지만 그 다짐은 낯선 기운 속에서 금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자 아래층 거실에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벽을 타고 민우의 방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책을 펴려 했지만 자꾸만 아래층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베란다를 통해 내려다본 거실에는 서연이 와인잔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옆모습이 고요하게 빛났습니다. 민우는 그 순간 자신이 들어온 이 집이 단순한 세입자의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이곳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기와 기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기가 그의 일상과 마음을 천천히 감싸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며 민우는 새로운 집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서연은 정원에 나가 장독대를 닦고 고양이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매번 민우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문틈으로 서연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향이 복도까지 번져와 이상하게도 마음을 간지렸습니다. 서연은 늘 규칙을 강조했습니다. 밤 10시 이후엔 소음 금지, 부엌은 함께 사용하지 않기, 방문은 꼭 닫아둘 것. 처음엔 단순한 예의라 생각했지만 그 규칙이 점점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민우가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물을 마시려 부엌에 내려갔을 때 서연이 거실 불을 켠 채 앉아 있었습니다. 늦었네요. 약속은 지켜야죠.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는 그녀의 시선을 의식하게 됐습니다. 책을 읽을 때도 세탁기를 돌릴 때도 누군가 지켜보는 기분이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선 속에는 관심과 온기가 섞여 있었죠. 어느 저녁 서연이 밥을 나누자며 그를 식탁에 초대했습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 자리에 앉았고 식탁 위엔 단정한 반찬들과 고급스러운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하신가 봐요. 민우가 조심스레 말하자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익숙해지면 외로움도 습관이 되죠. 그 말에 민우는 괜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의 손이 스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공기 중의 온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밤이 되자 민우는 방으로 돌아왔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발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낡은 집 위로 달빛이 내려앉았고 그 빛은 서연의 방 커튼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마음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두 감정을 느꼈습니다. 낯선 긴장감과 이상한 안도감이 동시에 그를 휘감았습니다. 이 집의 규칙이 단순히 생활의 규칙이 아니라 두 사람의 거리를 지키기 위한 선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야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오후였습니다. 민우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와 책상에 앉았지만 머릿속은 도무지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청소기 소리와 창문을 여닫는 소리가 이상하게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내려다보니 서연이 앞마당에서 화분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었고 햇빛에 비친 피부는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민우는 당황해 창문을 닫고 의자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집 앞 잔디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물을 마시러 내려가다 그 모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달빛 아래서 와인잔을 기울이는 그녀의 손목이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민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 조용하죠? 그래서 난 좋아해요. 민우는 대답 대신 어색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몇 마디 짧은 대화를 나누며 밤 공기를 함께 마셨습니다. 별빛이 정원 위로 흩어졌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겹쳤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우는 자꾸 서연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식탁 위에 컵 자국, 향기로운 차 냄새, 문을 닫을 때마다 들리는 조용한 발소리까지 모두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것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일상 속에 자연스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경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야. 집주인과 세입자, 그 이상은 안 돼. 민우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시선과 마음은 이미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집안의 공기마저 달라져 있었습니다. 따뜻하지만 불안한 온도로요. 며칠 후 늦은 밤이었습니다. 민우는 레포트를 마감하느라 새벽까지 노트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실 물이 떨어져 부엌으로 내려가려던 그때 아래층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거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서연의 낮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문틈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낡은 앨범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그녀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무대 조명 아래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얼굴이 지금의 고요한 표정과 겹쳐졌습니다.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바닥이 삐걱이자 서연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불이 켜져 있어서 민우가 머쓱하게 말하자 서연은 앨범을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옛날 사진 좀 보고 있었어요. 젊을 땐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녀의 말엔 담담함보다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소파 맞은편에 앉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와인잔을 들어 남은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잔을 내려놓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민우의 눈에 너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문득 그녀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외로워 보이는지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는 참 조용하네요. 그래서 그런가? 가끔 무섭기도 해요. 제 생각을 다 들켜버릴까봐. 그녀는 조용히 웃었지만 그 미소엔 묘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앨범을 바라보며 그녀의 과거와 지금 사이에 놓인 거리를 느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실루엣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문으로 향하던 민우의 어깨가 스쳤고 그 순간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짧은 순간 말 한마디 없었지만 서로의 심장이 같은 속도로 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민우가 방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여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불을 껐습니다. 창문 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고 그 아래서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가 지키려던 선은 이미 금이 가 있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급하게 학교로 나가려다 우산을 챙기지 않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서연이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져가요. 오늘은 꽤 오래 올 것 같아요. 그녀의 손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고 민우는 그 손을 받아들며 짧게 숨을 삼켰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민우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서연은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전공 이야기를 듣고 조심스레 옛날 연극 시절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오가면서 공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저녁 정전이 나면서 집안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서연이 손전등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왔고 민우의 방 안엔 노트북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괜찮아요? 그녀가 물었고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고 서연이 놀라 민우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이마가 거의 닿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두 사람은 동시에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연은 서둘러 전기 차단기를 확인하러 내려갔고 민우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도 그녀의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일부러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그녀의 시선 속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전보다 부드럽고 이전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정원에서 마주칠 때마다 두 사람 사이엔 짧은 미소가 오갔습니다. 며칠 후 민우가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다가 창문을 열었을 때 아래층 거실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서연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기대어 무언가를 적고 있었고 간혹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창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닫힌 창문 너머에서도 그녀의 존재는 여전히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집안의 공기가 두 사람을 한 공간 안에 묶어두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처음으로 꿈에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꿈속의 그녀는 현실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갑자기 감기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민우는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와 문 앞에 두려 했지만 문틈 사이로 그녀의 기침 소리가 들리자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엔 창문이 닫혀 있었고 공기는 눅눅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불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죽을 만들었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그는 한 숟가락씩 정성껏 저었습니다. 서연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괜찮아요? 곧 나을 거예요. 그 말에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죽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이럴 땐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다시 내렸습니다. 민우는 잠시 그녀의 방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고르게 변하자 조용히 불을 껐지만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은 고요하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손끝으로 머리칼을 정리해주던 순간 그녀가 미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미안해요. 이런 모습 보여서 서연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젠 혼자 아파하지 마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거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조금 회복된 얼굴로 그에게 커피를 내주었습니다. 덕분에 괜찮아졌어요. 그녀는 웃었지만 눈빛엔 다른 의미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부엌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테이블 위에 나란히 드리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규칙은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어도 불은 꺼지지 않았고 서로의 방문은 잠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민우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머무는 온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초가을 바람이 불어오던 날 민우는 서연과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서연은 오랜만에 웃음을 보이며 과일을 고르고 민우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겉보기엔 평범한 이웃처럼 보였지만 눈빛 속엔 말로 하지 못한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서연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이 오면 항상 이상하게 마음이 시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엔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퍼졌고 유리창 밖엔 빗방울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잔을 들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우 씨 덕분에 요즘은 덜 외로워요.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그 속엔 오래 참아온 감정이 번졌습니다. 민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녀를 바라보며 자신이 이미 그 말에 답을 내렸음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서연은 거실 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빗소리가 잔잔히 들려왔습니다. 민우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닿을 듯 가까운 거리, 숨결이 섞일 만큼 좁은 간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고요한 순간이 두 사람의 진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 가끔 이 모든 게 잘못된 게 아닐까 무서워요. 서연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지금 이 시간이 좋으니까요. 그 짧은 대화는 오래 남는 울림이었습니다. 서연의 눈가에 잠시 빛이 스쳤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예전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이미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피하지 못했고 서로의 일상이 자연스레 엮여갔습니다. 어느새 그들은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밤을 맞이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 집주인 서연의 친구 지수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인 민우의 셔츠, 식탁 위에 놓인 2개의 컵, 그리고 서연의 표정.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걸 알아버린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미묘한 흔들림이 스쳤고 민우는 그 불안이 곧 폭풍이 될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서연은 지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의 침묵은 오래 남았습니다. 민우는 눈치를 보며 예전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서연은 자주 방 안에 머물렀습니다. 식탁 위엔 며칠째 치우지 않은 찻잔이 놓여 있었고 정원에 피었던 꽃들도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민우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서연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고 서연이 피곤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만두어요. 민우 씨 우리 둘 다 다칠 거예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금세 흔들렸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전 후회 안 해요. 정말요 잠깐이라도 진심이었으니까요. 그의 말에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마음이 고마워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따뜻하지 않아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그 표정엔 단념과 애틋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우는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날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배웅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2사람은 짧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로는 다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건넨 말은 잔잔했지만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가 떠난 뒤 서연은 텅 빈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먼지를 비추고 정원 고양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민우가 두고 간 머그컵을 손에 들고 잠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후회보다 따뜻한 기억이 더 많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었고 민우는 멀리 떨어진 도시의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서로의 연락은 끊겼지만 마음 한켠엔 같은 계절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저녁 서연은 정원에 피어난 꽃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그 말이 바람에 흩어지자 마치 그 집 전체가 고요히 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2사람의 기억은 여전히 그곳에서 조용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